네, 지난 주말 서울로 들어오려는 농민들을 가로막았던 남태령 경찰 차벽이 시민의 힘으로 28시간 만에 열렸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달려와 주신 우리 시민과 농민이 서로 연대하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정부는 그간 쌀값 안정화를 요구하며 양곡관리법의 통과를 바라던 우리 농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윤석열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양곡관리법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1호 법안도 양곡관리법입니다. 밥 한 공기 가격을 쌀값으로 계산하면 300원이 채 안 됩니다. 생수 한 병값 보다도 못한데 농민들의 쌀값 정상화 요구가 그리도 과한 것입니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시위 농민에 대해서 난동 세력이라면서 몽둥이가 답이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자기 입에도 밥을 퍼넣으면서 어찌 그런 말이 나오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란 세력다운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쌀 재배를 사전에 조절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논에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서 쌀 재배 면적 자체를 축소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쌀이 남아서 쌀값이 폭락하면 이것을 국가가 매입해 주자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쌀 수매 예산보다도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쌀값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행을 맡았지만 이 내각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었음에도 반성은커녕 국민을 거스르는 짓을 반복하는 내각이라면 더 이상 존속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은 한덕수 대행에게 경고한 특검 수용의 마지막 시한입니다. 그런데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도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독선을 멈추고 국민의 뜻을 따르길 촉구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의 늪에서 우리 경제는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무너진 대외신인도에 내란 사태 이전부터 위축되었던 경제 지표는 온통 빨간불입니다. 원 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1,45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면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1% 후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서민 대출의 연체율이 2배나 급등했습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 상품인 햇살론 15의 지난달 말 연체율은 25.5%, 역대 최고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달 초 신용카드 이용액은 직전 주보다 4분의 1 이상 급감했습니다. 줄줄이 예약 취소로 자영업자들은 연말 특수는커녕 연말 강제 휴업 직전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세수 결손이 정부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커서 최소 35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세수 부족은 재정 위축,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내수 부진, 소비 침체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껏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언발의 오줌 누기식 재정 대책만 언제까지 반복할 생각입니까? 내란 사태로 가속화된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추경, 민생경제 입법부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 내란 사태 이후에 산적한 현안을 푸는데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시간을 벌어주려다 민생 경제의 데드라인을 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